전통 자수에 대한 거를 전승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이거를 아트로 풀어야 되겠다 싶어 했어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통 자수를 해외에 알리고 우리의 그 한국의 미를 제대로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그 문화의 우수성을 알려야 되겠다는 사명을 갖고 자수를 놓고 해외 전시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10년 동안 30번 넘게 그 해외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특수성, 우수성, 아름다움, 화려함이 그분들이 다 감탄을 해가지고 저절로 홍보가 된 것 같아요. 자수는 이제 20대 초반에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는데요. 취미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전문적으로 배우러 다니게 되고 인간문화재 선생님 찾아가기도 하고 30대에는 이제 결혼, 출산, 육아 뭐 이런 문제로 한 8년 정도 쉬었나요? 그다음에 이제 40대 초반에 다시 이거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놓기 시작한 지는 한 45년 더 됐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이거를 아트로 풀고 내가 이거를 세계에 알리고 이런 공공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하게 된 거는 얼마 안 됐습니다. 짧은 거는 이제 3개월, 6개월인데요. 작은 것들은요. 큰 작품은 이제 2년, 1년, 어떤 거는 이제 5년 동안 계속 작업을 해서 그러니까 하나만 수를 놓는 게 아니니까 수 놓는 시간은 3년이지만 나오는 건 5년 걸려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작은 것만 했으면은 저도 어떠한 그 성취욕도 빨랐었고 어떡하다 포기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작품을 꼭 내가 박물관을 줘서 내 작품을 내가 소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품 선정을 꼭 필요한 것만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아까워서 그냥 누가 주문하는 걸 안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선정을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작품이 이제 큰 작품만 남게 됐어요. 예. 보람은 이제 제가 이거를 내가 수행을 하고 내가 이거를 이제 내 근간에 뿌리를 내린다 생각을 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고 수행하는 마음을 했기 때문에 아들이나 우리 남편이 편안하게 승진도 하고 학업 성취도 하고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알아주는 작가가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업을 해서 그런지 원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성취가 됐다는 게 보람이 있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지죠. 그리고 밤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폐렴으로 1년에 2번씩 입원할 때도 있고요. 한밤중에 작업을 하지 않으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폐결핵까지 알았어요. 다 내가 만들어낸 내 분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떠한 스토리, 테마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전시하는 제목이 노얄 베렉스. 그래서 이제 궁중자수에서 불교 자수로 가는 단계. 그래서 제가 궁중자수를 밑거름을 해서 불교 자수가 다시 승화되는 부분이 저는 자랑스럽고 묘보 연화경 방편품이라고 12폭짜리 이제 경전을 수를 놓은 건데요. 5년 걸려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수를 놓으면서 제가 자수를 놓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마다 내가 이렇게 쓸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고 이 작품이 나의 가장 근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사랑스럽다기보다는 보람이죠. 뿌듯하고요. 예. 2007년도에 수덕사에 있는 선미술관이라고 그 당시에 옹산 주지스님이 선박물관에서 저를 초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하기로 했는데 한 달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선미술관에서 한 달을 하고 제가 이제 지방 생활을 거두고 서울을 올라오면서 2009년도에 이제 여기 인사동의 통인하랑에서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식으로 작가로서 활동을 하게 됐다고 보죠. 그리고 그 뒤로 2010년도에 환전아트센터에서 작가 공모를 하는 데서 공모가 돼가지고요. 1간, 2간, 정간을 이제 초대전을 하면서 2년에 한 번씩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초대받아서
2010년, 12년, 14년, 17년도 이렇게 전시를 계속 해왔습니다. 해외 전시는 2019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사무국 사무총장과 우리나라 유네스코 대표부 대사이신 이병현 대사가 그 당시 의장이셨습니다. 그래서 춘계 총회 때 저를 OECD 국가 152개국 OECD 국가 대표단들 앞에서 아티스트로 소개가 됐어요. 그래서 1,500명의 그 오프닝에 그 참가하신 분들한테 오프닝을 하고 7층에서 립세션까지 아주 멋있게 했는데요. 거기에서 비롯돼 가지고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에도 전시 계획서가 통과돼서 일정 기다리고 있고 조정하고 있고요. LA 쪽에서도 전시 계획이 되고 있고 아마 저만큼 이렇게 해외에서 콜이 들어오는 작가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거듭날 수 있었던 부분은 작은 자수보자기이지만 하무스 자수보자기이지만 2014년도에 로마 교황 프란체스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한할 때 외교부의 의전팀에서 제 작품을 국빈 선물로 선정을 해서 채택을 하게 됩니다. 제 작품이 작은 하무스 자수보자기이지만 바티칸 뮤지엄에 소장된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하무스 보자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모든 거를 쌓아안는다, 감싸 안는다는 의미로서 그 당시 세월호 때문에 그 시대에 암울했던 거를 모든 거를 보자기가 쌓아안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황한테 간 그 하무스 보자기의 그 내용은 가운데는 인간의 세계, 가장자리의 바깥의 세상은 천상의 세계인데요. 인간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를 연결해 주는 게 거기에 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무스 보자기의 새가 인간의 염원하고 행복, 기원하는 거를 연결하는 메시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작품 하나하나가 다 스토링이 있고요. 저는 이제 작업할 때 어떤 전문가, 만약 불교일 때는 전에 그 직지사 주지스님이셨던 흥선 스님한테도 그 감수를 받고 검증을 받고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문화적으로 고미술에 대한 거하고 불교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과 자료를 같이 검토해 주시는 분이 노승대 씨라고 지향거사라고 불광사에 계셨던 분이신데요. 그분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문헌적으로도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작품을 설정할 때 이미 작품에 대한 거를 기획을 하고 설정을 하고 그 작품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적 의미 뭐 이런 걸 기초로 하고 기법은 이제 전통 자수 기법은 제가 도입을 하죠. 제가 이게 아날로그로 이제 손으로 실제 작업하는 게 젊었을 때는 이제 그게 가능했어요. 근데 나이 들고 가면서 속도도 안 나고 옛날만큼 못 미치고 그리고 이제 훌륭한 제자를 청출어람으로 키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여의치 않을 걸 대비해 가지고요. 제가 이제 디지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NFT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작품을 디지털 작업을 해서 해외를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12월이나 1월에 정해지는 두바이 전시에 작품을 이제 NFT 디지털 작업을 해서 한쪽 면에 병풍처럼 디지털 영상을 쏘고 그 옆에 실제 제 작품이 있게 해서 뿌리가 있는 걸 보여주고요. 제가 좀 더 내 작품을 가지고 저를 원하는 나라는 어디든지 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제가 눈이 보일 때까지는 술을 놓고 쉬고 걸을 수 있을 때는 해외를 나갈 거고 예 그런 마음으로 항상 이제 일보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싶은 거는 조용히 와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명록이나 어디에 에너지를 좀 심어주고 갔으면 좋겠어요.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작가님 보고 싶었습니다. 이런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작품이 팔리고 안 팔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작가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만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